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 테슬라의 수급이 강하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영향권 안에서 우리 시장도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섹터가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퓨런티어, 넥스트 칩, 그리고 슈어소프트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 오르는 영향 어제부터 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굉장히 즐겁습니다. 3%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찍고 마감이 됐으니까 파티 분위기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러면서 1년 전 최고가를 넘어선 지속적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그 사람 없는 무인 어떻게 보면은 로봇 택시를 테스트 검증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상용화 초기 단계를 넘어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총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8위가 브로드컴이고 7위가 테슬라인데 브로드컴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머스크 CEO의 순자산도 시총 오르는 만큼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죠? 자, 그런데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엇갈린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즈호 같은 경우에 목표가 $530인데 매수 유지했고 댄 아이브스 웨더부시의 목표가도 $600를 유지하면서 시초 $2조 가는 길목에서 당당히 그 버팀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중립의견입니다. 목표가 $400.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쟁도 심화되고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하는 모습.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공정 가치가 $30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구나. 이걸 좀 파악하시면서 투자 유의사항으로 삼아 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경쟁사 구글의 뭐해서 알파벳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 주당 45만 건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상용화 초기이지만 여기는 이제 활발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대비, 대조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전기차 본업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1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13% 빠졌고 자동차 매출도 20% 빠졌고 막 이런 흐름인데 그래도 테슬라는 워낙 예전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슈가 된 로보택시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장기 성장성, 그 매력에 투자자들이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 시대의 가장 강력한 주자가 애플이었듯이 자율주행 시대를 이끌면서 리딩하면서 플랫폼의 대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마치 테슬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게 또 보고서 특히나 이제 분석 자료 이런 부분에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어제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것도 이런 영향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앵커 브리핑 이어지는 데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골자무한 말씀드리면요. 우리도 화성을 탐사하는 날이 올까요? 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2030년 이렇게 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힘을 좀 빌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 지금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장성을 모색하는 와중에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더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차세대 발사체인 스타쉽을 활용하면서 아마 화성 탐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30년부터 31년 사이에 스타쉽에요 500kg급의 소형 탑재체를 거기에 넣어서 이제 탐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강점, 블록 소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건설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료들, 흙,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을 압축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주 탐사할 때도 그 기술력이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자원을 활용해서 또 그 기술을 실증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스페이스X에 따른 우주
항공에 대한 관련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떤 또 테마를 이끌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산을 이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국내 방산 플러스 우주가 중장기적으로 밸류 체인에 있어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최근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점화제 촉발하는 요인은 스페이스X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코스닥에 데뷔한 세네 기주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스페이스입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사인데 공모가가 16,500원인데 더블 됐었죠. 거의 뭐 45,000원 위에서 올라간 것을 제가 봤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오늘 우주 항공 전반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AI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 해외 분석과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 리포트를 잘 추려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제가 오늘 쭉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올려 잡는 데에서 밴드 상단이 16만 원이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AI 투자가 위축되면 삼성전자는 더 돋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좀 인상적으로 인사이트를 내놨더라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년 영업이익이 아주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됩니다. 기존 대비해서 18% 정도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투자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삼성전자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고 내년 기준으로 PER과 PBR도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일반 디램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디램 업황에서 봤을 때 일반 디램 가격 강세가 이 사이클을 이끌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HBM의 수요처 그러니까 고객사도 다변화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위신 또한 높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113조 원 정도 예상이 되던데요. 이게 1년 사이 한 170% 증가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메모리 가격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반 서버형 디램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디램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서버 그런 부분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체 주기도 있습니다. 빠르게 바꿔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단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다 실적이 반영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평가 영역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메모리 실적 상향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고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추가 룸이 있는 게 일반 디램에 대한 캐파 증설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추가 공급만 가능하면 메모리 가격이 일정 부분 추가 상향하는 이때에 공급 증설이 되면 판매가 잘 될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실적 또한 추정치가 더 상향될 가능성을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수요처 다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ASIC, 맞춤형 반도체 관련해서 고객사가 다변화될 때 HBM 수요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HBM 매출은 2배 이상의 전망이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고객이 더 확보가 된다면 실적 업사이드는 더 원활하게 되겠죠. 4분기 영업이익은 18조가 넘어가면서 1년 사이 182%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메모리 가격 강세가 이끌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증권이 15만 5천 원 상향했잖아요. 골드만삭스도 올려 잡았습니다.
기존은 12만 3천 원이었는데 이걸 14만 원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려 잡았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메모리 가격이 역대급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낸드와 디램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사는 철저히 의리됩니다. 삼성전자가 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협상을 계속하면서 가격 이런 부분에서 타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클린룸 부족으로 증설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디램과 낸드는 뭐 소위 얘기해서 먼지 하나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정이 초공정 아주 청정하고 깨끗해야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클린룸 이런 공장을 만들어낼 때 그 인허가 부분도 있고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비싸고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런 공장 하나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린룸 부족으로 증설이 제한되면 갖고 있는 재고 이런 부분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 만들어내는 판매 이런 제품 이런 부분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갑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클린룸 부족으로 인한 증설 제한 이 이슈에서도 찾았더라고요. 내년 가격을 보면 디램은 80%, 낸드는 50%나 늘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삼성전자 HBM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내년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은 126%뛸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구글 TPU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직접적인 수혜주이고요. 엔비디아의 HBM4 이런 부분에서도 비중 확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봤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더 늘었는데 거의 뭐 4조 이상 뛴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이런 흐름 좀 발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AI 투자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투자는 멈추지 못할 걸 이런 느낌으로 NH투자증권에서 아침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지금 빅테크 AI 관련주의 실적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괜찮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AI 투자에 대한 거품 논란은 조정시마다 빌미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대표적으로 오라클 중심으로 해서 AI 투자 논란은 지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련 국내 주식들의 밸류체인 그 부분을 이제 건들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투자의 비가역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투자를 하면은 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쉬어서 내일을 도모하거나 투자를 중단하게 되면 영구 탈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한 거 미룰 수 없으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AI 투자의 비가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면 AI는 이게 단순 기술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것을 다 바꿔버리는데 대표적으로 사회, 경제 시스템 재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려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 기업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부 다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뒤로 백할 수 없이 대표적으로 업무 프로세서가 되겠고 IT 인프라가 되겠고 인력 구조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 쭉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필연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이것을 놓치면은 패권 전쟁에서 철저히 쓰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OBBB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이 기업들의 AI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법안인데 이런 부분도 대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투자하면 뒤로 뺄 수 없다라는 비가역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효과 후행이라는 건데 첫 번째는 생산성에 투자하고 뒤에 효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생산성이 정체되거나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 흐름을 보면은 그런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인프라를 초기에 구축하고 조직을 재설계하는 비슷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맨 처음에는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근데 일정 부분 물도
끓는 물 그 점도 이후에 끓는 것처럼 임계점 이후에 생산성이 급반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경로 J커브라고 표현하면서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J커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던데요. J는 그 알파벳을 생각해 보시면 약간 떨어졌다가 어느 임계점 이후에 확 수직 상승하는 것을 이제 J커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파벳 모양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AI 투자도 임계점 이후에 가파른 수직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라도 피지컬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것에 대한 먹을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AI 투자 효과를 실물 경제에 접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조업 부분에서 있을 거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생산하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와중에 그래서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로봇,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상승 때문에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게 우리가 최근 또 머니코드에서 밝혀드렸듯이 로봇과 자율주행 이쪽인데, 결국 제조업 강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그리고 전 세계 흐름 미중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AI 투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NH투자증권이 굉장히 긴 보고서로 설명을 했고요.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로봇 비중에서 큽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잘합니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 최근에 주가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근거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로봇과 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강국이라서 자동화 시설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핵심 부품,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 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국 실현을 위해서 돈을 쓸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한 법을 이런 부분은 잠시 있을 수 있어도 결국 투자를 할 것이고 그 생산성 효과는 뒤쪽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AI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굉장히 긴 보고서 골자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우주 관련주가 좀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증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리포트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스페이스 X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잠잠했던 우주 관련주가 좀 빵 뛰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IPO 목표인데 사실 시기, 밸류 그리고 성사 여부는 불확실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기준점을 형성시켜줄 가능성, IPO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일 것 같고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다면 대규모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뛰어든 나라도 많죠. 미국과 중국 대표적이고요. 스페이스 X향 해서 이제 먹을거리는 어디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스페이스 X에 되는 납품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이 한 축에 있는 거고, 우주 산업 관심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면서, 우리나라 근데 우주항공이 대표적으로 방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 정한 거긴 하지만 우주 관련주가 방산을 끌어당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주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실적, 앞서서 반도체, AI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실적을 보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우주 밸류 체인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발사, 두 번째 위성, 세 번째 지상 체계,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발사, 위성, 지상 체계에 대한 관련주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인데요. 누리호 체계 종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로켓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성 쪽에서는 이미 한국 항공우주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위성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 체계 쪽은 LIG 넥스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 운용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 매출 비중이 얼마냐고 따져봤을 때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수주 가능성이 있고요.
밸류 재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네 종목 방산이긴 하지만 우주와 연결돼 있다라는 중요한 포착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잠시 언급되면 올해 정부 예산이 우주 수송과 우주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이미 이제 배정됐는데 작년에 한 8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더 늘었거든요. 1조고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5대 임무 쪽에서 강하게 좀 앞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하나에어로페이스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에스토니아와의 천무 계약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데 매출 2.5%로 최소 단위가 2,810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재공시 예정이지만 만약 이게 정말 이루어지면 좀 하나의 또 획기적인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에스토니아와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는 다연장 로켓을 천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된다면 유럽 내에서 천무 공급한 계약 맺은 두 번째 국가가 되는 거고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익도 내년에 38%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7년은 26% 늘어날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지금 사실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와 계약 요 이슈가 있기 전에 미군 로켓을 생각했대요. 근데 미국 쪽 로켓 만드는데 워낙 리딩 타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나라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납기 속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요구하고 빠르게 결과를 가져다주는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이벤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품질이 비슷한데 또 방산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28% 저렴하다. 그러니까 저렴도 한데 품질은 괜찮은데 납기도 빨리 한다라는 K방산 이것을 실증해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 130만 원 제시한 이유 이런 부분 K방산이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로 구조적으로 연결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